준 변호사 얘기가 맞으면은 다음 주에 MB 소환이에요. 소환이잖아요.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죠. 자, 무슨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침 9시 반에 그러니까 30분 일찍 나왔어요. 나왔다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 1시쯤 귀가를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조사를 받은 거죠. 15시간? 네,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정원 댓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지휘한 것 아니냐. MB 시절에? 네. 오.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이 결국 이게 MB까지 보고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MB가 타겟이죠. 사실 어찌 보면.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한 70명 정도를 증언할 일이 있었어요. 70명을 증언하는데 호남 사람들은 배제해라. 라는 그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70명 뽑았는데 우리나라 도 몇 개 없잖아요. 근데 호남 사람이 딱 한 명. 70명 중에 딱 한 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걸를 통해서 애시당초 한 지역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거죠. 사실 연좌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어제 들어가면서 했던 일성이 있잖아요.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생각하는 북이 호남인지 그런 생각이 어제 좀 문득 듣긴 했습니다. 전 조사 시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9시 반에 뭐 간다는 거는 뭐 10시부터 하는 거니까 일찍 좀 간 거예요. 간 거고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15시간 했죠. 근데 15시간 중에 이제 조서 검토 시간을 빼면 자정을 안 넘겼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정을 넘기고 검토 시간도 한 두세 시간 두죠. 변호사와 같이 앉아서 보는 건데 만약에 새벽까지 했다 그러면 뭔가 실랭이가 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통상은 예리해요. 맨날 하니까요. 20시간 정도를 하면 새벽까지 한다 그러면 논쟁이 있었다.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증거를 들이밀고 이런 부분인데 자정 전에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약간 검찰이 준비된 증거가 좀 많이 확실했고 또 김관진 전 장관도 아마 들어갈 때는 아주 멋있게 좀 들어갔지만 가서는 좀 쉽게 어떤 증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이 질문하고 듭니다. 진술할 때 검찰과 피의자가 완전 합의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저 자정전에 끝날 수가 있죠. 제 생각이면 저는 잘 모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할 때 군에 있었잖아요. 제가 국방부 장관으로 모셨습니다. 잘 모셨죠 그때. 그때는 뭐 하여튼 그런데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잘 얘기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늘? 뭐 필요하다면요. 자, 근데 혐의가 큰가요? 그죠. 근데 저는 박지원 변호사에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합의치가 아니라 불완전 합의체.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완전 합의라고 술술술 불고 MB 뭐 다 분다 이건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완전 합의라면 왜냐면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잖아요. 박지원 변호사 얘기가 맞으면은 다음 주에 MB 소환이에요. 소환이잖아요. 박지원 변호사 얘기가 맞으면. 더 좀 더 하다 소환하죠. 왜 지금 소환합니까? 아니 왜냐면 김관진 장관이 와가지고 딱 이상수 이거 MB가 시켜가지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소환이죠. 소환을 미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MB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 힘드냐면 저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이해를 못해요. 잘 몰라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찰 들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그 인간의 캐릭터를 이해해야 되는데 박지원 변호사는 김관진 전 장관이 좀 모셨으니까 캐릭터를 이해하기 저는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안 서는데 15시간이 저는 뭐랄까 15시간 긴 시간은 아닌데 이 사건이요 쟁점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플합니다. 댓글 단 거 심플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관진 장관 논쟁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어도 저는 15시간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논쟁이 있길 바라는 거였어요? 저요? 그건 아니죠. 저는요 방송할 거 많은 게 좋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으나 자백이 좋은지 논쟁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아이템이 저는 많아지길 바랍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일부 종사 스타일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왜 그래 대통령 없다니까 자꾸 나 미치버리겠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울지 그 않았어요. 영상 없어요? 그 안경 벗고 눈물 닦는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절대 울지 아니 않았어요. 임금을 두 분을 못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요. 뭐 슬픈 일 이런 거 안 울어요. 저는. 성상문이네 성상문. 네. 사육신? 야, 생육신인가 좋은 거예요? 삽시다. 좋은 거예요? 이거? 살아서 개혁하자. 하는 소리입니다. 네. 어찌됐건. 그래서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럴 수 가능성이 있죠. 뭐 어쨌든 자신의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호남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형인데. 직권남용. 네, 저는 그래서 이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인가. 제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이 부대라고 할게요. 그거를 예. 어떻게 바라봤냐니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김관진 전 장관이 어저께 출두할 때 한 얘기처럼 뭐 북에 대한 사이버 심지어 유언비 어포 이거 하려고 하면 호남 사람 배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을 배제했다는 제가 왜 당연한 수준을 말씀드리냐면 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그들의 시각에서는 야 이건 뭐지? 그러면은 이거 말 잘 들으면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들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수 색채가 강하면 확률적으로 호남보다는 영남이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흐름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을 이렇게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당연한 수준이라 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내 정치 개입, 영남, 국내 정치 개입, 보수, 영남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진보 배제, 호남 배제 이런 식으로. 예. 80년대도 아니고. 백 변호사님, 네.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게 네. VIP의 지시사항. 강조사항이었다. 네, 이건 자, 문건으로 또 문건으로 들었죠, 나왔죠. 그죠? VIP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뜻하는 거고 네, 당시 MB를 얘기하는 대통령은 거죠. MB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야, 이게 문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거로 예. 동일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여기서 건 우리 사람은 저기하고 동의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으로 할 때 우리 사람이 아니라 보수 진보로 할 때 우리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을 배제하라고 한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호남 사람이에요. 예? 전주에 전주. 네. 그분이 호남 사람인데 전주는 전주에 방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건으로 확연하게 있고 VIP의 지시 사항이었다면 예. 그러니까 VIP에게 보고한 사항이 아니라 VIP가 지시한 사항이었다면 MB도 이제는 자유롭지 않죠. 이게 문건으로 드러났다면 문건으로 그리고 드러났다. 조금 전에 지금 약간 들깨갖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제정신이죠. 멀쩡하잖아요. 오, 괜찮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제 마신 거예요. 어제. 오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이 뭔가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저는 이번 달 안에 MB가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호적으로 했다면. 날짜도 그리고 정확하게 찍으시네. 그리고 김태현 예. 변호사 얘기처럼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거니 언쟁이 있고 계속 부인을 했다면 이번 달 안에 MB가 소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 또 구속영장이 언제 청구되는지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내일 남재준 들어가잖아요. 네. 또. 네. 그렇죠. 오늘죠.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죠. 들어가죠. 오늘 오후에 어제, 가도록 아주 합니다. 줄줄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태용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줄줄이. 윤태용 전 국방부 장관. 그 임관빈 제 정책실장입니다. 이 국방부에는 예. 국실 중에 실이 좀 높거든요. 인사는 인사복지실장, 그리고 기조실장, 군 출신 아니에요. 국방정책실장인데 이 정책실장을 통해서 임관빈 실장을 통해서 이를 어떤 심리 전단을 만든다든지 특히 지금 VIP 지시사항 해가지고 문건을 해서 호남 인사들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직권남용죄가 되기 때문에 임관빈 실장은 6일 날 어제 그 전에 조사를 받았어요. 이거는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렇죠. 첫 라인에 들었고 그 안에서 뭔 일을 했냐. 계속 그게 중요한 하죠. 거죠. 그래서 임관빈을 먼저 소환해 조사를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김관진이 가서 어제 조사를 받은 거고요. 오늘은 남재준이 받고요. 순서대로 쭉쭉 받는 겁니다. 다 하고 나면 아마 영장을 내주 초 정도에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맞다면. 부분에 대해서요? 하여튼 그 얘기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순서대로 영장 검토가 된다면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 내주 초 정도면 두 분이 영장이 청구되지 보시기에도 않을까. 여기 김관진 영장 칠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 지금 드러난 혐의 그리고 예. 뭐 김관진 전 장관이 개입됐다라는 거는 거의 뭐 명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예. 증거들을 보면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좀 전에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영장도
청구를 할 거면 확실하게 발부를 받을 걸 전제로 해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리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다만 굉장히 이제 뭐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럼 조금 늦춰질 수도 있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오늘 낮 1시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무슨 조사 받습니까? 일단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건 그겁니다. 40억. 청와대로 간 거. 예. 왜냐하면 청와대로 간 무슨 목적으로 돈을 줬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이나 왜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다음에 그 당시 이현수 기조실장이었나요? 국정원 예. 전 기조실장이 국정원장들의 지시로 국정원장이 예. 이제 남재준 또 이병기 뭐 이런 분들이 다 줄줄이 있겠죠. 근데 남재준 원장의 지시로 돈을 줬다라면 예. 그럼 남재준 원장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돈을 줬지? 돈을 줘라고 지시했지? 그럼 인사권자의 지시를 받았네. 사실 남재준 원장이 뭐 저기 문고리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의 지시만 받고 이거 저희 빨리 줘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일단 검찰의 시각이에요. 그게 수사의 포인트다. 네, 오늘 그게 포인트고요. 나머지 뭐 기타 뭐 다른 것들은 오늘이 아니라 예. 다음에 조사를 할 거고 오늘은 이 40억이 이제 메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재준 원장 그 40억에 관련해서 소환해서는 여기도 네. 포스타 출신이에요. 남재준 원장이 참모총장했습니다. 뻔하고 예. 검찰에 아마 큰 성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재준 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재준 원장이 돈 어디서 샀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왜 줬어?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예. 누가? 아니 이게 어쨌든요. 좀 전에 얘기해. 원래 그렇게 항상 국정원 특활비 만들어가지고 상납을 해왔는데요. 달라고 줬습니다. 예. 이거예요. 누가 줬냐고 물어볼 때 남재준 원장에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말이 나올 확률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죠.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남 원장 돈 만들어 오세요라고 했을 확률이 0%입니다. 왜? 그건 제가 뭐 박 전 대통령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상 직접 전화해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접 대면이라 전화를 하는 사람 전부 다 그 문고리 3인방들이 가운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었고 비서실장이 네. 가까이 지십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 지시, 뭐 박 전 대통령 지시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걸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률이 0%고 분명히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 전화를 했을 거예요. 박 전 대통령께서 거기서 이렇게 각각께서 가져오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줬겠죠. 예. 근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걸 밝히기 위해서 남재준 원장 아무리 신문에 봐도 소용없고 이재만 안봉근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이미 이재만은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죠. 안경까지 구체적인 당황해서 얘기들은 안경까지 떨어뜨리시네.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예.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만 안봉근에 대한 대질인데 그게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스타일상 겸상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할, 자기 조사도 안 받으려고 밥도 그럴 혼자 텐데 드시는데. 이재만 안봉근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받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국 수사가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남재준 수사가 남재준 전 원장 수사가 우리 지금 사건에서 핵심이 아닌가. 예상컨대 내일 새벽 아침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남재준 잘 아시잖아요. 아니 뭐 자꾸 예.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캐릭터가 또 같은 독사파아니에요. 예, 김관진, 같은 남재준, 파죠. 윤태영 다 독사파아니에요. 네. 이 저희 때 참모총장 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되는데 초대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때. 이 40억도 사실 문제지만 40억 벌써 이재만이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 검찰 관계자 책임자인데 얘기했어요.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국정원의 상납금이 섞이진 않았다. 그러니까요. 비자금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그것도 더 문제가 될 수 아니, 있죠. 저건 당연한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간행이라고 얘기하겠죠. 간행이라 할 거예요. 그럼 제일 편해요. 아니 몰라요. 뭐 관행이라 그러면 또 문제가 위험해져요. 그 전에도 다 하던데요. 하면서 그게 하면. 더 문제예요. 아니, 원세훈이 또 걸릴 수가 예. 있어요. 원세훈 그게 또 또 가야 돼요. 원세훈 또 마스크 또 끼고 또 나가야 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댓글 공작 그 방해할 때 수사팀을 지휘에 지금 변 검사 죽고 사망했죠. 예. 그 사건에도 남재준 원장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그러고 이제 지금 지금 교수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책임자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져야 되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그 문건 유출 관련해서 예. NLL 유출 관련해서 그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한대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너무 것도 많아갖고. 혐의인데 예. 이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부 이제 유출을 했던 게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법상의 비물 그렇죠. 엄수법 위반이 그러니까 되죠.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내 지금 의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예. 이제 외부적으로 이거를 다 공개를 했다면
그러면 그게 진짜 본인 의지인지 윗선의 의지인지 또 지신지. 이게 또 이게 계속 도돌이표예요. 예. 도돌이표. 근데 요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오늘은 그러면 새벽 1시에 나오겠네. 예. 오늘은 40억이고 예. 오늘은 40억으로 이제 그것도 많아요. 할 거 많아요. 오늘은 40억. 다음번에가 이제 이 정상회담 회의로 뭐 백 기타 변호사님. 네. 그런데 김관진 그 장관이나 네. 마찬가지로 남재준 원장도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랑 의견이 좀 비슷해요. 협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탄핵 정국 때 이렇게 예. 유심히 보시면 남재준 원장은 거의 태극기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 때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정말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대선도 나왔었잖아요. 네, 들어가서 대선 나왔었어요. 잠깐 한다고 막 출마 선언하고 그렇죠. 출마 결국 선언은 안 했죠. 했다가 안 했죠 결국. 근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이제 군에서 그렇게 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오늘 들어가서 사실은요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 캐릭터를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간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협조적으로 검찰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 같지 않아요. 합의치가 아니라 불완전 합의체.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완전 합의라고 술술술 불고 MB 뭐 다 분다 이건데. 그 기는 거예요? 만약에 오, 완전 합의라면 아니 그렇게 왜냐면 깊은 뜻이? 그렇잖아요. 박지원 변호사 얘기가 맞으면은 다음 네. 주에 MB 소환이에요. 소환이잖아요. 박지원 변호사 그래요? 얘기가 네, 맞으면. 맞으면. 좀 더 하다 소환하죠. 왜 지금 소환합니까? 아니 왜냐면 김관진 장관이 와가지고 딱 이상수 아이고 MB가 시켜가지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소환이죠. 소환을 미룰 일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광진 전 장관이 MB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 힘드냐면 저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이해를 못해요. 잘 몰라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찰 들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그 인간의 캐릭터를 이해해야 되는데 박지원 변호사는 김관진 전 장관이 좀 모셨으니까 캐릭터를 이해하기 근무를 했어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안 서는데 15시간이 저는 뭐랄까 15시간 긴 시간은 아닌데 이 사건이요 쟁점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플합니다. 댓글 단 거 심플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관진 장관 논쟁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어도 저는 15시간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냥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논쟁이 있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저요? 그건 아니죠. 저는요 방송할 거 많은 게 좋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니, 자백이 근데- 좋은지 논쟁이 예. 좋은지 모르겠으나 아니, 아이템이 저는 많아지길 김태현 바라는 변호사님 사람이에요. 일부 종사 스타일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왜 그래 안 그렇다니까 자꾸 나 미치버리겠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울지 그 않았어요. 영상 없어요? 네. 그 안경 벗고 눈물 닦는 거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절대 울지 아니 않았어요. 임금을 두 분을 모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요 뭐 슬픈 일 이런 거 안 울어요. 저는. 성상문이네 성상문. 네. 사육신? 생육 씨는 거야. 좋은 거예요? 생일 씨, 생육 삽시다. 씨는 거야. 좋은 거예요? 이거? 살아서 개혁하자. 하는 소리입니다. 네. 어찌됐건. 그래서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어쨌든 자신의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박지원 변호사 얘기가 맞으면은 다음 네. 주에 MB 소환이에요. 소환이잖아요.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죠. 자, 무슨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침 9시 반에 그러니까 30분 일찍 나왔어요. 예. 나왔다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 1시쯤 귀가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오래 조사를 받은 거죠. 15시간? 예,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정원 댓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지휘한 것 아니냐. MB 시절에. 네. 오.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이 결국 이게 MB까지 보고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MB가 타겟이죠. 사실 어찌 보면. 예.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한 70명 정도를 증원할 일이 있었어요. 오호. 70명을 증원하는데 호남 사람들은 배제해라. 라는 그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70명 뽑았는데 우리나라 도 몇 개 없잖아요. 근데 호남 사람이 딱 한 명. 70명 중에 딱 한 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제 이런 걸를 통해서 애시당초 한 지역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거죠. 사실 뭐 연좌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어제 들어가면서 했던 일성이 있잖아요. 군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생각하는 북이 호남인지
그런 생각이 어제 좀 문득 듣긴 했습니다. 전 조사 시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9시 반에 뭐 간다는 거는 뭐 10시부터 하는 거니까 그냥 일찍 좀 간 거예요. 간 거고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15시간 했죠. 근데 15시간 중에 이제 조서 검토 시간을 빼면 자정을 안 넘겼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정을 넘기고 검토 시간도 한 두세 시간 두죠. 되죠. 변호사와 같이 앉아서 보는 건데 만약에 새벽까지 했다 그러면 뭔가 실랭이가 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통상은 예리해요. 맨날 하니까요. 20시간 정도를 하면 새벽까지 일에 한다 그러면 논쟁이 있었다.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증거를 들이밀고 이런 부분인데 자정 전에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약간 검찰이 준비된 증거가 좀 많이 확실했고 또 김관진 전 장관도 아마 들어갈 때는 아주 멋있게 좀 들어갔지만 가서는 좀 쉽게 어떤 증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이 질문하고 듭니다. 진술할 때 검찰과 피의자가 완전 합의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저 자정 전에 끝날 수가 있죠. 제 생각이면 저는 잘 모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할 때 군에 있었잖아요. 제가 국방부 장관으로 모셨습니다. 잘 모셨죠 그때. 그때는 뭐 하여튼 그런데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잘 얘기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늘. 뭐 필요하다면요. 자 근데 혐의가 큰가요? 그죠. 근데 변호사님? 저는 박지원 변호사에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